자,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 14대 공상태양시기 영토 변화 정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제14대 공상태양 영토, 그 영토 변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상태양 원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양맥 지역하고요. 요 양맥 지역하고 이쪽 지역이요. 그 숙신 선비죠. 예, 선비적의 숙신죠. 여기를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 여기를 누가 지배하냐면 안국군 달가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최전방을 잘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달가가. 그래서 모용 선비가 아직 못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원년입니다. 원년. 자, 공상태양이 즉위합니다. 원년에. 자, 이름은 상부, 또 삽시루라고도 합니다. 아명은 치갈, 어려서는 치갈 태자 또는 치갈 왕자라고 했습니다. 치갈. 자, 가계를 보면 아버지인 서천태양이고요. 서천태양의 장자입니다. 모친은 우황후의 우시황후인데 그 우시황후 아닙니다. 그거는 할아버지 뻘 되는 고국천태양 부인이었다 산상태양 부인된 분이고요. 이 우시황후는 다른 우시입니다. 우시황후고요. 서천태양의 황후죠. 자, 이제 우시황은 이제 태후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치갈이 봉상태양이 됐으니까 이제 우태후가 되는 거죠. 자, 봉상태양 치갈의 성격입니다. 어려서부터 교만해, 방자해, 그리고 의심도 많고 시기가 많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왕자야. 근데 다른 왕자들이 있는데 얘는 재주도 없어, 머리도 나빠, 앉지도 못해, 몸도 둔해서 병법이나 말도 잘 못하. 이런 애인 거예요. 그냥 장남으로서 대접은 받았는데 남들보다 잘하진 못하니까 시기, 의심 이런 것만 발달하는 겁니다. 거기다 그 어미가 또 그렇게 키웠겠죠. 네. 자, 즉위. 서천태양이 23년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래서 태자가 즉위하였다. 자, 요게 삼국사기 기록이고요. 고구리사 초략을 보면 서천태양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거짓조서로 봉상태양을 등극을 합니다. 누가? 우시황후가.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표현한 거는 고구리사 초략 내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서천태양의 급작스러운 죽음, 거짓조서로 등극한 봉상태양. 고구리사 초략에 좀 잘 나와요. 자, 서천태양 23년 서기 292년 2월에 서천태양이 서천궁에서, 이 서천궁은 제가 평양궁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평양궁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봉상태양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서천에 있는 궁이에요. 그리고 서천 땅에 묻은 서천태왕이 있는 무덤이 있는데 가까운 곳이고요. 그래서 평양선을 기준으로 쭉 국내성, 북경을 기준으로 서쪽의 궁궐, 즉 환도성 부근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추정하는지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왜 이렇게 추정하는지는 지금 따로 설명을 예, 착고고 역사지도 빠방. 자, 먼저 북경, 항상 북경이 순천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를 찾아야 일단 여기를 찾고. 자, 그리고 확대를 좀 합니다. 자, 이 정도 크기면 여러분들 보이겠죠? 자, 그러면 요를 먼저 찾으세요. 자, 여기 써 있죠. 자, 이게 태행산맥이고요. 자, 양원이라고 있는 곳.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고. 자, 고기, 양원이라 있는 곳을 뭘로 봤다? 예, 여기를 환도로 봤습니다. 자, 여기를 환도로 봤고요. 자, 환도성이 불타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러면 서천은 어디냐면 중천은 당연히 여기 국내성, 평양성 있는 여기가 중천이고요. 중천. 이쪽에 있는 게 중천. 이쪽보다 동쪽에 있는 게 동천이고요. 자, 그러면 이쪽보다 서쪽에 있는 게 여기가 서천입니다. 자, 서천. 그러면 어디쯤을 서천으로 보냐? 서천궁은 어디인 걸로 보냐면, 자, 서천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이원의 찐 삼국사에 보는 거예요. 서천궁은, 자, 여기도 산이 있고요. 운주라고 있죠? 예, 이쪽 부근으로 봅니다. 이쯤으로. 예, 서천궁을 이쯤으로 봐요. 예. 그리고 이쯤으로 보는 이유가 환도성이 몰락하고요. 불타 없어진 다음에 새로운 성을 또 짓습니다. 그 새로운 환도성 부근에 짓겠죠.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 피신을 하러 오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전쟁사 할 때 좀 자세하게 말하기로 하고, 일단 위치는 대략 이렇다는 거. 위치가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봐야 이해가 빨라서 그래.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평양성 서천궁. 자, 서천궁이라고 해서 환도성 서쪽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죽었다. 춘추 신셋이었고 서천릉, 즉 서천궁 근처에 거기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 서천릉이 된 겁니다. 그쪽에. 이후 봉상태양이 즉위를 하는데 그는 색을 밝히고 성품이 교만하고 잔인하였기에 태자 시절에 안국공, 달가 등이 보위를 잇게 해서는 안 되니 태자에서 폐해할 것을 서천태양에 건의를 합니다. 이때 건의를 받았으면 좋은데 안 받았어. 네, 왜? 서천태양이 그 우항우가 이뻤나 봐요. 이거에 미혹되어서 폐하지는 못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근거로 제가 독살 내지는 암살당한 걸로 보는데, 첫째, 봉천태양이 이제 즉위하는 과정에서 우항우가 거짓으로 조서를 꾸며서 자신의 아들인 상부, 치가를 태왕으로 세웁니다. 자, 거짓조서. 그 옛날 고구천탕에서 산상태양 넘어갈 때도 그때도 우시황후가 조서를 거짓으로 꾸미잖아요. 이 우시들이, 우시려고 하면 안 되고, 우시황후들이 문제구나. 네, 거짓조서를 꾸몄어요. 자, 두 번째, 즉위 원년에, 이제 다음 나오는데, 안국공 달가를 죽입니다. 안국공 달가가 죽는 바람에 그 땅이 선비족이 쳐들어와요. 예, 모용선비가. 예. 그래서 고구려가 작살이 날 뻔합니다. 자, 제2년에는 배다른 동생 돌고 왕자. 참 훌륭한, 인품이 무지하게 훌륭한 왕자입니다. 말도 잘 타고 병법도 잘하고 포용력도 크고. 그런데 죽여요. 자기 살려주러 온 동생을 죽여. 이 치갈이란 놈이. 봉성탕 하니까 갑자기 욕이 나오네. 욕하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죽인정으로 봐서 이런 세 가지, 자, 거짓조서, 그 다음에 안국공 달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분을, 영웅을 죽였죠. 그리고 능력 있는 동생을 또 죽여. 그래서 우왕우에게 암살 내지는 독살 당한 걸로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상황상. 자, 역사적으로 그게 다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요 다음 역사 기록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한 겁니다. 그해 아까 2월에 등극했고 이제 3월 한 달 만이야. 한 달 만. 봉상태양이 달가를 죽이다. 자, 달가의 죽음 보겠습니다. 달가가 어떻게 죽나? 원년 봄 3월에 안국군 달가를 죽였다. 삼국사의 기록이에요. 봉상태양은 달가가 아버지의 학렬에 있고 부당가죠. 자기 아버지 버렸는데 영웅이야. 국가적인 영웅. 또 큰 공과 업적이 있어. 백성들이 우러러봐. 자기가 무능해서 쿠데타 당하면 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를 의심해서 음모를 꾸며서 죽입니다. 자, 음모를 꾸며서 죽여요. 자, 그 죽은 거에 대해 백성들이 한탄을 해. 나라 사람들, 이건 귀족들입니다. 말하길, 안국군이 아니었다면 백성들이 양맥 숙신의 난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양맥과 숙신 이쪽에서 고구려를 침공을 한 거예요. 자, 지금 그가 죽었으니 장차 누구에게 의탄 믿고 맡길 것인가, 이 나라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조문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엄청 슬픈 거죠. 자, 그럼 안국군 달가를 죽이라는 봉상태양의 조서가 삼국사기엔 있지 않지만 다행히도 고구리사철학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봅시다. 자, 안국군 달가를 죽이라는 봉상태양의 조서입니다. 왕이 내린 명령서예요. 명령서. 자, 고구리사철학 안국군 달가 어떻게 죽였느냐? 자, 보겠습니다. 안국군 달가는 본 바탕이 다른 족속이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어머니가 누구라고? 달가의 모친 옥모라고 그랬죠. 자, 옥모 신라뿐이에요. 신라 첨예이사금의 모친인가 그래요. 신라의 황태후예요. 예, 옥모. 고구려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족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렬한 성품인데도 이제 매도하는 거야. 지가 용렬한데 달가가 용렬하대. 감히 병권을 훔쳤으면 훔치긴 선태양이신 서천태양이 봉해준 거지. 위험스러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영모했다고 누명 씌운 거야. 짐이 몸소 그에게 죽음을 내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몰수하노라 하고 조서를 보내요. 근데 안국군 달가가 부하가 이전에 저 자식 죽이자고 할 때 죽였어야 되는데 그 주인 어른께서 안 죽이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됐지 않냐. 이런 왕에게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신라로 도망갑시다. 신라로 망명합시다.
하고 제안을 하는데 달가가 그냥 거절해. 왜? 선태양인 자기 형님이 자기한테 워낙 잘해줬으니까 그 형님의 아들이잖아. 그냥 묵묵히 조용히 자결을 합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자, 그 달가가 사라지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 순식간에 선비족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었는데 선비족이 모용선비하고 우두씨가 싸워요. 그런데 모용선비가 밀려갖고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냐? 이 숙신선비 있는 이쪽하고 여기 양맥 쪽으로 내려와요. 훗날 이 나라가 연나라예요. 연나라.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의 연나라하고 광개토대왕시대 후연 있죠. 후연하고 구분하려고 이 연나라를 전연이라고 합니다. 전연. 여기 아니고 앞전자에 연나라, 제비연자, 연나라 서서. 근데 이때 모용선비족, 모용씨가 우두머리인데 이때는 아직 연나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모용부족이야. 예. 바로 쳐들어옵니다. 예. 달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모용선비 전연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자, 그 진행상을 보겠습니다. 짜잔! 야, 바로 2년 8월. 야, 원년에서 다음에야 한 1년 6개월 지나서 바로 난리가 일어난다. 이게 얼마나 모자란 놈이에요. 국경에 적들이 바글바글한 곳을 안국군 달가가 딱 버티면서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낼름 그냥 거기 지키는 분을 죽였잖아. 그리고 모용선비가 바로 그걸로 진출합니다. 자, 지도 보면 제가 표시해놨죠. 안국군이 지키고 있던 달가가 지키던 곳 그대로 뺏어버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모용외에 대한 설명인데 이 내용은 고구리사 초략하고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내용을 좀 정리한 겁니다. 자, 모용외가 침략한데 모용외가 누구냐? 자, 296년에 대해서 333년까지 살았는데 선비족, 모용부족입니다. 그래서 모용선비라고 그래요, 얘들을. 예, 선비족의 일분파니까 4대 대인, 4대 추장 또는 4대 우두머리, 1대, 2대, 3대가 있겠죠. 그 네 번째 추장이에요. 그 모용선비의 부흥입니다. 부흥기를 가져온 지도자이다. 자, 285년에 대인이 되고 330년 사망할 때까지 고구려를 침범할 정도로 성장합니다. 예. 모용의 아들 모용황이, 자, 이 모용의 지금 침범한 애의 아들이에요. 걔가 337년에 연나라라고 칭합니다. 이제 그때 가서 연나라라고 칭하고 칭제, 황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전혀는 서기 370년에 전진에게 망하는데 그 연나라의 수도가 용성이라는데 그게 바로 태원이에요. 바로 배산 임수, 태원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라의 수도가 될 만한 장소라고. 근데 처음부터 여길 수도란 건 아니고요. 그 전에 환성 나옵니다. 이제 예. 그 위쪽에 있는 성이 요쯤에 있는 성에서 일로 내려옵니다. 나중에 내려온 거 이 환성에서 고구려를 침략을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내용 공격하였다. 자, 고구리사 초략을 보겠습니다. 고구리사 초략에는 모용외는 어미을씨가 을두지의 후손이었고 자신을 서몽태양. 자, 서몽 몽자 들어가니까 자몽지역이거든요. 그게 오르도스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 예, 이 지역의 대왕이다 자칭 칭하고 동명의 적손이라고 했다. 이 동명은 동명성왕의 동명이라 동명하고 똑같아. 북부여 시조가 동명대왕입니다. 예, 동명성왕은 고구려를 건국하신 분이고 북부여에서 나왔잖아요. 고구려가. 또 북부여에서 선비도 나오고 비려족도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선비, 고구려, 비려 다 북부여에서 나온 족속들이에요. 고조선의 후예들이고. 그래서 자기는 고구려보다 더 전신인 그 북부여 시조 동명의 적손이래. 자기가 직접 피를 이어받았다. 왜? 그래야 명분이 있어야 백성을 규합해서 침략 전쟁을 하든 통일 전쟁을 하든 이렇게 하죠. 내 조상이 이렇게 위대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모용에도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선비족, 비려족, 고구려 싸운다 해서 선비족을 욕하지 마세요. 모용선비도 다 우리 북부여의 후예들, 엄필히 말하면 고조선의 다 후예들이 싸운 겁니다. 정통성을 갖고 더 치열하게 싸운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 울두지는 누구냐? 울두지는 바로 대무신 태양 때 8년에는 우보로 임명되고 대무신 태양 27년에 좌보로 임명돼갖고 그 한족이 침략하잖아요. 대대적으로 침략할 때 우람대전에서 대무신 태양이 크게 승리하는데 그때 이 대승을 이끌 수 있도록 지구전 전략을 짠 분이에요. 안고 참다가 그 성 안에 물도 많고 먹을 거 많다 해서 잉어 요리 만들어서 대접하러 간 분 있죠. 그 전략 짠 분. 그분이 그 재상, 그 명재상 을두지.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 전략 전술이라는 거는
중국 애들이 말한 뭐 손자병법, 이게 다 내가 볼 땐 고구려에서 나온 것 같아. 워낙 병법에 능한 분들입니다. 자, 그 을두지. 그러니까 모용에도 어머니가 을시니까 그 을두지 자손이다 해갖고, 어떻게든 비벼 보려고 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자손이야. 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모용의 침략을 드디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용의 침략. 자, 봉상태양 2년 가을 8월에 모용외가 침략해 왔다.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봉상태양이 신성으로 가서 적을 피하고자 하였다. 자, 이 기록만 봐서는 몰라요. 봉상태양이 평양성에 있다가 이쪽 장춘 지역에 있는 신성으로 가는 건지, 또 여기도 신성이 있다고 그랬죠? 신성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여기도 신성. 자, 태행산맥 위쪽에도 신성이 있고 대방 오른쪽에도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인지 모릅니다. 이 기록만 봐서는. 자, 행차가 공림에 이르렀는데 공림이 어딘지도 몰라. 예. 모용외가 왕이 나간 것을 알고, 자, 평양성에서 나간 건지 서천성에서 나간 건지 몰라. 하여간 궁에서 나간 거야. 알고 병력을 이끌고 이를 추격하였다. 거의 따라잡게 되자 봉상태양이 두려워하였다. 자, 그럼 이 신성은 어디냐? 자, 신성. 자, 이거는 고구려 철학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고구려 철학에 일단 보면 고구려 철학의 자, 요 다음 화면을 잠깐만요. 요 화면 좀 지우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낙서 좀 지우고. 자, 이 공림대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거 먼저 보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공림이라는 곳에서 크게 싸웠다. 그래서 공림대전이에요. 아까 공림대전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자, 고구려 철학 2년 4월에 봉상태양이 우태우와 함께 서천궁으로 옮겨갔다. 자, 지금 서천궁에 가 있는 거예요. 평양성,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환도성 서쪽에 가 있는 거라고 하죠. 이쪽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야. 8월에 선비 쪽 모용회가 환성에서, 자, 이때는 환성이 얘들의 도성입니다. 이쪽 환성에서 쳐들어왔어. 가깝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봉상태양이 자기 땅을 지금 모용 선비가 침략해서 정복한 것도 모르는 거야. 왜? 모용 선비가 바보입니까? 처음부터 적대적이게 여기를 야금야금 침략할 때는 고구려에게 조공을 했겠죠. 조공을 해서 방심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고구려의 제후국으로서 여기 달가가 있던 지역에 빌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방심하고 그 적들이 있는 서천궁으로 간 거야. 다 자기 부하로 보이는 거라고요. 백성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 모용회가 기회는 이때다. 평양성에 있었으면 못 쳐들어왔지만 서천궁에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치러 간 겁니다. 자, 그 환성에서 쳐들어오자 봉상태양은 신성으로 피난을 가는 도중에, 자, 피난을 가야죠. 신성으로. 왜? 환도성이 불타 없어진 그 주변에 새로운 성을 쌓은 거야. 그 신성이야. 장춘정에 있는 이 신성이 아니라 이 환도성에 있는 이 신성입니다. 그걸로 피해 가야지. 가는 도중 공림에 다다랐다. 모용회가 이를 알고 쫓아갔고 신성의 벼슬아치 고노자가 적을 맞아 크게 싸워서 크게 쳐부쉈다. 이를 공림대전이라 한다. 이기긴 이겼어요. 이겼지만 영토는 이미 달가가 차지하고 있던 그 영토, 양맥 지역하고 그 이전에 그 영토, 지금 모용선비가 있는 곳은 다 뺏겼다는 얘기죠. 자, 공림대전 당시에 봉상태양의 동생인 돌고왕자도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워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싸운 게 아니라 왕이 위기에 빠졌으니까 급하니까 다 온 거야. 그런데 이 봉상태양이 얼마나 쪼잔하고 개쓰레기인지는 또 다음에 나옵니다만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럼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그 기록에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행차가 공림에 이르렀는데 신성으로 피하려고 이제 가는 길에 모용회가 왕이 나간 것을 알고 서천궁에서 나간 것을 알고 병력을 이끌고 이를 추격하였다. 즉 스파이가 다 가 있다는 얘기죠. 거의 따라잡게 되자 봉상태양이 두려워했다. 자, 신성은 선비적인 모용회의 침략을 피해 달아난 신성은 어디냐? 동천태양 때 소실 때 환도성을 대신해서 새로 지은 성으로 추정을 합니다. 신성을. 자, 봉상태양이 신성으로 피난 가던 도중에 공림대전이 일어난 것으로 봐서 서천궁은 신성보다 더 서쪽에 있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위치를. 자, 그러면 이 전쟁, 공림대전이 일어난 전쟁을 좀 구체적으로 책 보고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짠, 나와라.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양원을 환도로 봤고요. 자, 순천 여기를 평양성으로 봤어요. 자, 그리고 운주 이쯤을 서천으로 봤습니다. 서천궁이죠. 서천궁. 여기를 서천궁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연나라 수도라고 보입니까? 여기? 자, 연나라 수도. 그리고 훗날의 연나라 수도 용성은 여기 태원이 용성 여기 써있죠. 책 보고 님께서 다 찾아놨어요. 자, 연나라라고 있죠. 자, 이게 연나라야, 연나라. 근데 이 당시는 연나라라고 하지 않고 모형선비족이에요. 자, 모형선비족 애들이 슬금슬금 와서는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처음에는 조공도 바치고 고구려 백성인 척 하다가 이 연나라 수도 한성에서 스파이를 보내서 왕이 서천궁에 있나 없나를 보고 서천궁에서 나오니까 바로 칩니다. 가까우니까 치는 거예요. 저쪽 장춘이면 가는 데만 석 달이야. 가는 데만. 가지도 못해요. 그 시절에 우마차 갖고는. 이 진창길과 산속으로 어떻게 가냐고. 그리고 전쟁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뭔 이익. 자, 이쪽 신성 이쪽도 아닙니다. 여기 넘어가려면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이게 배 타고 가야 돼요. 문제가 여기까지. 평양에 봉상왕이 있어도 공격을 안 했을 텐데 이 개삐리리랑 봉상왕이 능력도 없는 자식이 겁없이 서천궁에 가 있던 거예요. 지가 유저의 위대한 태왕인 줄 알고. 그랬더니 별거 아니거든. 보니까 나라 꼴이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 고구려 딱 보니까. 그러니까 연나라 이제 모용선비 전현의 그 전신이죠. 이 모용선비가 치러 간 거고 왕은 그러니까 성 대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성으로 이 신성으로 가는 겁니다. 신성으로. 자, 이 신성으로 가는 걸 보고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갔겠죠. 이 중간쯤이 바로 공림이야. 공림. 자, 이 신성을 이 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위치를.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성을 쌓을 때는 배산임수로 쌓기 때문에 양원이라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도성을 쌓은 그 지역, 그 주변이 신성을 쌓을 확률이 거의 90%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러면 설명이 다 되죠. 자, 그래서 신성으로 도망가서 이제 신성에서 있는데 신성의 북쪽 지역을 지키는 고노자가 왕을 맞이하러 왔다가 이 모용 부대를 치고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림대전인데 그걸 누가 도와줬다? 누가 도와줬다? 네, 그 동생 돌고 왕자가 도와주잖아. 돌고 왕자도 도와줬다. 그래서 모용에는 다시 돌아갔다. 이게 이 전투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어떻게 농공의상 공을 논하고 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농공의상. 자, 봉상태양은 이제 기뻐하고 이겼으니까 어쨌든 고노자에게 벼슬을 올려 대형으로 삼고, 자, 그리고 겸하여 공립을 주어 시급으로 삼게 했다. 아까 공림에서 이겼잖아. 그래서 공림에서 재우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조그만 벼슬아치래도. 자, 그러면 자, 2년 9월에 무슨 비극이 벌어지냐면 봉상태의 그 아우 돌고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독약을 내려 자결하게 해요. 자, 근데 이 자결이 진짜 다른 마음이 있어서 죽였으면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자, 나라 사람들은 돌고가 죄가 없다고 여겨 애통해 했다. 돌고의 아들 을불이 이분이 그 훗날에 그 유명한 미천왕이에요. 우리는 을불, 미천왕이 을불 청년 시절에 도망만 다니고 울고 불고 슬퍼하고 소금 장수하고 이거만 알아. 근데 이분이 왕이 돼서 미천왕이 돼서는 그 낭랑도 치고 견토도 치고 잃어버린 땅 다 찾아와 이분이. 그러면 이분이 도망 다니는 왕자 시절에 왕족 시절에 그냥 울고 불고 소금 장수 이런 분이었을까? 아니면 이 나라는 내 아버지가 왕이 돼서 다랬었어야 되는 나라인데 바로잡아야지 하고 노력을 했을까? 나는 이분이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봐. 근데 다행히 삼국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삼국사에는 불쌍한 얘기만 나와. 근데 고구려사 초락에 을불이 정치를 제대로 해보려고 봉상태양에게 저항하는 내용이 투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짤막하게나마. 이따 좀 오늘 다 나와요. 보자고요. 자, 자세하게 보자고요. 지금 을불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 누명수가 죽은 내용이 고구려사 철학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봅니다. 자, 반란죄 누명을 쓰고 죽은 돌고 왕자. 돌고 대왕이라고도 합니다. 왜 형이 태왕이 됐고 이 사람은 황후의 자식이기 때문에 왕자 신분이었어요. 달가는 왕자는 아니었잖아. 그러나 이분은 왕자라고요. 그래서 자기 형이 태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왕이 되는 제후, 정식 제후예요. 왕의 신분을 갖습니다. 돌고 대왕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사 철학에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서 왕자라고 표현합니다. 돌고 왕자가 공림대전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으나 오히려 반역죄라 하여 누명시어 죽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어요. 봉상태양 2년 8월 돌고 왕자가 공림대전에 군사를 이끌고 참전하여 공을 세웠고
이에 군신들이 돌고 왕자의 자비를 올려주고 시급을 하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니 원왕이라는 간신이 이를 반대하면서 모함을 하는데 아주 그럴듯해. 봉상태양이 들을 때 그렇듯하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보죠. 황태제는 돌고대왕입니다. 황태제 돌고대왕은 달가의 무리이니, 달가하고 무척 가깝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방에서 나라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고 왕자도. 그래서 달가하고 무척 가까웠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달가의 무리이니, 달가는 이미 작년에 죽었잖아요. 원년에 죽었고.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면, 즉 황태제 돌고대왕에게 날개를 달아주면 아니 됩니다. 이 기회에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조소를 기다리지 않고, 즉 황제가 조소를 써서 내가 위기에 빠진 나를 구해주러 와라, 병사를 이끌고 조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군사를 몰고 왔던 것은 죄의를 찬탈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모용회를 토벌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은밀히 반역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 누가 봐도 말이 안 돼. 근데 의심이 많은 봉상왕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 저 새끼 의심스러운데 혹시 나 죽이러 온 거 아니야? 여차해서 내가 질 것 같으면 나 죽이고 지가 태양되려고. 아니 태양될 거면 왜 도와줘? 거기서 죽게 냅두고 죽은 다음에 지가 왕 되면 되지. 왜? 안 좋은 쪽으로 머리를 쓰니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 이상한 토해들 하나 왔었잖아요. 우리 댓글창에. 자, 원왕의 모함을 들은 봉선태양은 그 말이 맞다 하면서 돌고왕제의 죽음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약 먹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지키는 왕자면서 대장군 한 분이 또 돌아가셨네? 전략과 전술을 나가서 병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야전군 사령관은 많아. 근데 전쟁을 할 때는 여러분들 전략 전술을 싸서 전체적인 틀을 보고 소수의 병력이 희생돼서 죽어도 다수가 이길 수 있는 작전 짜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이런 장수는 하루아침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장수를 하나 갖기도 힘든데 그런 제갈공명급의 장수 둘을 죽였어. 누가? 봉상이라는 놈이. 3년 9월 1년이 지났습니다. 3년 9월 국상 상루가 죽고 창조리가 국상이 되다. 창조리가 워낙 유명한 국상이에요. 이분은 전쟁 쪽에 전략가는 아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쪽에 전략 전술을 기가 막히게 쓰는 분이야. 전체 수를 다 봐. 그 창조리가 국상이 됐습니다. 3년 9월 가을고래 국상 상루가 죽자 남부 대사자 창조리를 국상으로 삼고 벼슬을 올려 대주부로 삼았다. 이 창조리가 정치를 잘해요. 즉 그나마 모용선비가 공격을 해와도 겨우겨우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은 했단 얘기입니다. 진압은 못하더라도 막을 수는 있는 거야. 창조리가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거예요. 자, 봉상태양 5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봉상태양 5년. 모용회가 재침해요. 고노자를 신성태수 삼습니다. 보계세요. 모용회의 2차 침략입니다. 5년. 가을 8월에 모용회가 침략해왔다. 고국원에 이르러 서천태왕의 무덤, 서천능이죠. 보고 사람을 시켜 파괴하였다. 왜? 그 나라의 정기를 없애려고 능을 파는 거라고요. 근데 파는 사람이 중간에 죽어. 그리고 무덤 안에서 음악 소리가 나와. 귀신이 있는가 두려워서 물러갔어요. 네. 만약에 이때 파서 아무 소리 안 나고 그 왕의 무덤을 도울에 갔으면 모용회는 침략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고국원이란 지명이 조금 의심스러워. 고구리사 추락을 보니까 고국원이 아니라 서천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서천태양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국원이 아니라 서천 땅인데 잘못 표기한 게 아닌가라고. 고국원이면 고국원 태양의 무덤 능이 있어야 되는데 서천 태양의 무덤을 판다고 했으니 여기는 서천 땅인 것 같습니다. 자, 침략한 곳도 서천 지역이란 얘기죠. 서천궁이 있는 곳. 그것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하냐? 이제 창조리가 이제 고노자를 추천하는데 봉상태양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모용신은 병마가 우수하고 말을 탄 기병들이 우수하다는 얘기죠. 강하여 우리의 강역을 거듭 침범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꼴에 걱정은 되는 거야. 그래서 창조리가 국상창조에 대답하기를 북부의 대용 고노자는 현명하고 용감합니다. 대왕께서 만일 적을 방어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려면 고노자 말고는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즉 고노자가 전쟁이 났을 때 전략 전술을 싸서 전쟁을 총괄할 수 있는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봉상태양이 고노자를 신성태수, 자기가 피했던 성 있잖아요. 환도성 주변에 있던 성, 거기가 모용시를 대적할 수 있는 최전방이라는 얘기죠. 신성태수로 삼았다. 백성을 잘 다스려 위세와 명성이 있었기에 모용회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자, 이제 봉상태양 7년입니다. 7년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7년 10월. 정신 못 차렸어요. 궁실을 더 짓네. 자, 궁실 건축으로 괴로운 백성들입니다. 7년. 봉상태양 제7년입니다. 겨울 10월에, 그것도 겨울에. 봉상태양이 궁실을 더 지었는데 극히 사치스럽고 화려하였다. 이거 서천궁이라고 그래요. 서쪽에 있는 궁. 아, 여기가 아니다. 네. 자, 여기 환도성 서쪽에 있는, 여기에 또 짓는 거예요. 왜? 모용선비가 침략을 안 하니까 이 지가 강한 줄 알고 또 거기 계속, 거기가 놀기가 좋았나 봐요. 자, 백성들이 굶주리고 또 괴로워함으로 여러 신하들이 자주 시정을 건의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궁실 건축 그만해라라고 건의했겠죠. 근데 시기심 많고 의심 많고 노는 거죠. 색을 밝힌다고 그랬잖아. 지 노는 게 장땡이야. 백성이 얼어 죽든가 말든가. 개쓰레기죠. 아니 개삐리리죠. 자, 삼국사의 기록입니다. 이어서 11월 을부를 찾아 죽이려 하다. 7년 11월에 봉상태양이 사람을 시켜 을부를 찾아서 죽이려 했으나 그러하지 못하였다. 뜬금없잖아 갑자기. 이게 뭔 소린가? 을부를 죽이려 왜? 항상 의심을 하라고 그랬죠. 왜? 알고 보니까 고구려사 초량에 그 내용이 나와. 을불이 잡히다. 고구려사 초량 내용이야. 자, 그럼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봐야지 뭔 내용인지. 자, 그 내용, 고구려사 초량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년 10월, 제위 봉상태양 7년 10월입니다. 을불이 잡혀요. 자, 고구려사 초량 7년 9월에 을불이 점선으로 와서, 점선이 어딘지 모릅니다. 어떤 지역을 얘기해요. 대방 지역에 5부락과 회맹하려다가, 그럼 대방 지역이란 얘기, 대방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즉 이때는 대방도 고구려 왕하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대방 입장에서는 을불이 만약에 자기들이 도와줘서 왕이 되면 영토를 좀 더 넓힐 수도 있거나 고구려의 귀족이 될 수 있는, 지배계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줘야죠. 해맹하려다가 10월에 그곳 교위, 고구려의 교위에게 붙잡혀서 함거, 죄인 싣고 가는 소달구지 있잖아요. 그 함거에 실려 경도, 평양성으로 보내졌다는 얘기입니다. 잡혔네, 을불이. 분단 미천왕돼야 되는데 이분 잡히면 안 되는데 잡혔어. 자, 이때 고구리는 서리와 우박으로 곡식이 죽어가서 원성이 가득했다. 서리와 우박 때문에 곡식이 죽고 흉년이야. 또한 궁실 공역으로 서천 땅으로, 서천궁이 있는 곳이에요. 옥으로 된 판을 날르는데 그 고역이 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엎어져 죽어요. 하루에 100명씩, 옥판을 실수로 깨뜨려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씩 나왔대. 그러면 1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옥판을 이고 가는 거야, 서천궁까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배고픈데, 흉년 들어서. 결국 고역하던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못 살겠다, 엎어버리자 이거지. 도둑이 되려. 이 도둑은 백성들이잖아요. 도둑이 되고 싶어서 됐나? 배고프고 굶주리고 노역에 못 이겨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을 거 악소리나 한번 질러보자 하고 도둑이 된 사람들이야. 백성들이라고. 이걸 도둑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백성들이야. 불쌍한 백성들이. 관을 겁탈하였고 군과 관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상태양을 저주했으면 군과 관도 눈치만 봐. 자, 을부를 실은 함거가 주장 땅에 이르자, 자, 여기서 이제 평양성을 가는 도중 주장 땅 어딘가 있겠죠. 이르자 거리를 가득 메운 도도 이 백성들이 함거를 깨고 을부를 풀어주었다. 이러니 봉상태양이 열받아갖고 을부를 잡으라고 그랬겠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자, 민심은 봉상태양의 폭정 때문에 멀어지고 또 억울하게 죽은 돌고대행의 장자인 을불 왕자에게 민심이 간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야, 그 도둑들이 귀족이면 다 미울 텐데, 돌고 왕자, 어쨌든 을불 왕자도 왕족이잖아. 그럼 죽여야지. 근데 그 을불 왕자가 잡혀가는 걸 보고 풀어줘. 그 함거를 깨부수고,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들도. 군이나 관에서 나와서 자기를 죽여도 을불 왕자를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태양 갖고는 안 되고, 제대로 된 왕자가 이분밖에 없어. 안 그러면 봉상태양 아들놈도 똑같은 놈들일 텐데, 걔네들이 왕되면 안 되잖아. 제대로 됐던 그 돌고 왕자의 아들, 적장자, 을불 왕자가 희망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을불 왕자가 봉상태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양이 되려는 욕심, 정권을 잡으려는 욕심으로, 대방에 5부락하고 회맹을 하려다가 붙잡힌 거 아니야. 그러니, 이를 통해서 을불 왕자가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려고 도망다니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봉상태양에게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 이런 기계가 있는 왕자실 목숨 걸고 도망다니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왕족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루기 위해서 봉상태양을 무찌를 방법을 늘 생각하고 실현에 옮기려다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백성들 덕분에 살려놨으니 이분이 성군이 안 될 수가 있겠나. 왜? 백성들의 삶을 경험한 임금들은 다 성군이라고 했잖아요. 자, 봉상태양 9년입니다. 아우, 제목에 나왔네. 제목이 스포네. 오늘의 핵심인데. 자, 오늘의 핵심. 창조리가 봉상태양을 폐위하다. 아주 왕에서 그냥 넌 자격도 없어 이 새끼야 내려와. 이거 한 거예요. 자, 지진과 가뭄입니다. 9년 봄 정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자, 2월부터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다. 얼마나 배고픈 상황이야. 그런데 이 새끼는 궁실 짓는 것만 관심 있고 지 색 밝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개삐리리죠. 이런 쓰레기가 어딨어. 자, 그 훌륭한 국상 창조리가 보다 자, 결국은 봉상을 폐위시킵니다. 자, 과정을 볼게요. 삼국사기에 이건 좀 자세히 나옵니다. 봉상태양이 나라 안에 남녀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8월 달에 지금 그 비가 안 와갖고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는 판인데 서로 잡아먹고 백성들이 이런 판에 이 새끼가 또 남녀 15세 이상을 징발해서 궁실을 수리하게 해. 자, 궁실을 수리하던 그 백성들이 먹을 게 모자라고 일이 괴로워 유망 떠돌아다녀 도망가서 그러니 유망한다는 얘기는 뭐가 이게 도적들이 되는 거야. 그게 백성이라고. 백성을 도적으로 만드는 임금. 이게 진짜 나쁜 놈이죠. 지금 우리 자영업자 죽을 만큼 힘들잖아. 사기치고 싶잖아. 이렇게 자영업자 백성을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드는 임금이 누구냐고. 바로 융땡땡 띠리리 아니야. 토착외구들. 여기까지. 더 심하게 말하면. 네. 자,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리가 가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봉상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재난이 거듭 닥쳐 오래 곡식이 있지 않아서 백성들이 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구절절 얘기해.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몰아 공사에 고달프게 하는 것은 백성의 부모가 된 의미에 매우 어긋나는 겁니다. 왕, 네가 할 짓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완곡하게. 또한 우리가 피폐한 틈을 타서 적들이 지금 모용선비가 쳐들어온다면 사직과 백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태왕께서는 이를 깊이 헤아리소서.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백성들 노역에 부리지 말고 부국관경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창조리가 마지막 간언을 하는 거예요. 자, 봉상이 그 얘기 듣고 화내. 이 미친 새끼지. 화를 낸대. 어떻게 화를 내냐? 임금이란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바이다. 궁실이 장엄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수 없다. 이상한 놈이죠. 용산으로 이전한 애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4천억 들여갖고 수리하고 돈 더 들여서 또 욕실 만들고 요즘 똑같아. 자, 지금 국상은 과인을 제가 그렇다고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지금 국상은 광의를 비방하여 백성의 칭찬을 얻고자 하는구나. 아주 심사가 비틀려 있잖아. 의심 많고 시기심 많고. 그래서 창조리가 한 번 더 간곡하게 간합니다. 아주 또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 자식이 웃는다고 하는데 내가 또 비웃는 거야. 비웃으면서 말해. 국상은 백성을 위해 죽을 것인가? 다시 말하지 말기 바란다. 넌 지금 백성한테 인기 끌려가는 소리 아니야.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죽여버린다? 이 소리 한 거예요. 또 비웃으면서. 개삐리리죠. 뭐 이런 게 임금이라고. 주색에 빠져서 술을 취해갖고 알코올 치매가 와갖고 햇소리 하는 놈이죠. 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창조리는 왕이 고치지 못 치매, 알코올성 치매 못 고칠 거 알고 또 그 해가 자신에게 미칠 걸 두려워하여 물러나와서 여러 신하들과 함께 모의하여 왕을 패하고 가둬버립니다. 창조리가. 그리고 을부를 맞이하여 태왕으로 삼았다. 이분이 훗날 미천왕이에요. 자, 그런데 봉상태양은 이제 갇혀있잖아. 자기가 화를 면하지 못할 걸 알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두 아들도 따라 죽었다.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폐위당하고 칼 맞아 죽어. 이 성격에 얘가 자살을 내냐고. 지금 하는 짓을 봐. 백성이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배고픈데 그걸 강제로 끌어내서 노역을 시키고 옥판 나르다가 쓰러져 죽은 사람이 100명이나 나오고 하루에 그런 짓을 하는 놈이 무슨 목을 매달아 죽겠어. 다 남탓만 하는 소시오패스인데 이것도 창조리가 을부라고 영적 모의 한다고 나를 위해서 니들 저 새끼 죽여라 할 놈이죠. 끝까지 바라갈 놈이고 칼 맞아 뒤졌을 거라고. 그 아들 새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역사에 차마 그렇게 쓸 수 없잖아. 또 다음에 훗날 이 미천왕이 또 성군이시니까
죽일 수는 없고 스스로 자결하는 쪽으로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나. 어쨌든 봉상태양 치갈은 이때 죽습니다. 자, 네 번째 요약입니다. 봉상태양 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물 한 잔 먹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참 오늘 봉상태양 짧은 것 같은데 은근히 길었어요. 모용 선비가 쳐들어오고 막아내고 도망다니던 을불이 어떻게든 봉상태양을 저항해 보려고 그러다가 목숨 걸고 잡히기도 하고. 자,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즉위 서천태양의 장자입니다. 이거 봉상태양입니다. 봉천이 아니라 봉상태양. 제가 봉상태양을 싫어하긴 싫어하나 봐요. 서천, 중천, 동천, 중천, 서천태양, 그 다음에 봉천태양 이렇게 썼나봅니다. 봉천이라 봉상입니다. 아명은 치갈, 이 치갈놈. 욕같네 치갈. 자, 서천태양 24년에 서천태양이 급작스럽게 죽자 모친인 우시영호가 거짓 조서로 치갈을 태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성품, 어려서부터 교만 방자하고 의심과 시기가 많았어. 능력도 없는 게 욕심만 많은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능력 있고 그릇이 큰 사람은 누가 잘하면 칭찬을 해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러는데, 자기보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러면 배가 아픈 거야. 왜?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배울 생각도 안 해. 무조건 남 탓이고. 그런 인간이 왕이 된 거야. 자, 달가의 죽음과 공림대전. 자, 원년 3월 달가를 죽이자 그 달가가 지키던 자리에 모용 선비가 쳐들어왔고, 이듬해 8월에 선비정 모용회가 진짜로 쳐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조공바치던 놈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공림에서 고노자가 모용회를 크게 쳐부쉈기에 이를 공림대전이라고 합니다. 자, 공림대전으로 인해 고노자는 태수가 되지만 돌고왕자는 죽어요. 왜? 돌고왕자가 공림대전에 군사를 이끌고 참전하여 공을 세웠으나 이를 왕이 찬탈 의도라고 영모죄라고 해서 누명시켜 죽입니다. 참 나쁜 놈이죠, 봉상. 그것도 지 동생 아니야.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자, 그리고 폭정과 폐위, 지진, 가뭄, 흉년, 외침 속에 궁궐 중축 등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국상 창조리가 반정을 해서 폐위시키고 결국 자결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학대하고 굶어 죽어서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배고픈데 심한 쾌락을 누리겠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어. 다행히 그 다음 임금님이 얘 아들이 아닌 바람에 고구리가 명령을 또다시 다시 반등할 기회를 잡습니다.